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한일 정상들이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워싱턴 3자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이 3국의 새로운 공조는 대북 대응을 넘어 영내와 글로벌 차원으로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1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 안보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간 새로운 공조는 조만간 열릴 이른바 워싱턴 3자 회담에서 구체화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두 나라 정상을 초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각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정상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확정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아직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지만 이번 여름 때이거나 한일 정상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직전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한일 3국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군사 안보 협력 분야에서 공조 수준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는 만큼 북한 미사일에 대한 3국의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미한일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필요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국의 새로운 공조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합의한 핵협의 그룹 NCG의 확대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한국의 뉴스 전문 채널 YTN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핵협의 그룹 참여에 대해 닫아놓기보다는 열려 있다면서도 미한 간 NCG가 정착되면 그 다음 북태평양과 아시아에서 북핵에 대비한 공조를 호주라든지 일본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협의 그룹 가입국을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미한 간 어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핵협의 그룹 정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EU가 북핵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 환경,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유럽연합의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셀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올해 한 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대면 회담을 통해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특히 한 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한국 외교장관과 EU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의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간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 대화를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And just like we do not accept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condemn the DPRK's constant nuclear saber rattling. We stand firmly by the Republic of Korea.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력체 쿼드의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또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2일 서울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북한에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지 않고 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권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진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기틀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며 무엇보다 북한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첫 육성 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며 이민 위천,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윤택해지는 생활을 선사하겠다고 장담했다며 북한 경제난과 대비되는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탑재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한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발사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발사에 대해 김정은이 공언했으니 언젠가는 하겠지만 담당 부처의 평가에 의하면 당장 발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이 예상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또 과거에도 북한은 국제기구의 위성 발사에 필요한 사전 통지를 하는 등 위성 발사를 앞두고 필요한 선행 조치를 해왔다며 이번에도 그런 동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 전 국제해사기구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 등의 사전 통보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첫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체 탑재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박 대북 특별부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관련 정세 동향과 미한 간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19일 워싱턴 DC에서 만나 지난 4월 말 진행된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 단장은 정박 대북 특별부대표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것에 사의를 밝히고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소진해 북한 주민의 인권 인도적 상황 악화라는 커다란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